다음으로 스마트 시티를 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박병훈 T3Q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졸리시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스마트 시티에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잠이 깨일 수 있도록 제가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필요성에 대한 시나리오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지겹도록 들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과 용서를 구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어떤 교수님 한 분을 뵀고요. 그분은 꽤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던 교수님이었고요. 그분께 저희 스마트 시티 관련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했더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쭐했습니다. 야, 괜찮은 거 만들었구나. 그런데 왜 그분이 저의 발표를 듣고 저희 제품을 보고 그렇게 반겨주셨는지를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그분께서 그려놓은 그림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즉 산업혁명을 기술로 설명하던 것을 그분은 철학적으로 풀어놓으셨더군요. 그리고 아마 이미 말씀드리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을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 정의하고 계셨고 그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즉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한 것을 현실에 돌려주는 이런 과정 안에서 데이터를 융합하고 수집하고 판단하는 이게 바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용감하게 그것을 들고 앞에 나왔으니 이쁠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바로 K선의 이민아 이사장님이시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우리가 스마트 시티는 현실의 정보를 수집해서 빅데이터로 저장하고 학습한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려주는 과정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무수히 많은 기술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현실과 가상을 연결시키는 가상 프로그램 세계의 핵심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 사례를 먼저 한번 들어보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필요성 시나리오를 하나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졸고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는 분들을 발견해 내겠습니다. 어떻게 발견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몇 개의 카메라를 T3Q에서 더 설치해 놨습니다. 10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숨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고성능 녹취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 그 이벤트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나 눈을 돌리거나 할 때마다 그 이벤트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들은 어디로 모여지냐면 정보화되어서 T3Q.AI라는 플랫폼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T3Q.AI라는 플랫폼에서는 좋은 사람의 형태 그리고 발표자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 이런 패턴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졸고 계시는지 저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정보들은 어마어마한 정보입니다. 비단 여기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얘기할 때는 교통, 안전, 통신, 의료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 모을 거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 데이터들에서 어떤 패턴을 찾고 이런 것들을 단일 사일로적인 접근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현실 세계의 데이터들, 이벤트 데이터들을 가상 세계로 오고 그 가상 세계는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 학습의 결과로서 서비스 판단이죠. 하고 이 판단을 다시 현실 세계로 돌려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고 앞에 넘어오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가상 프로그램 세계에서 현실로 돌려주는 것을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죠. 이미 이 얘기는 들으셨을 거고요.
똑같은 겁니다. 아까는 한 사례지만 지금은 쓰레기, 도로, 축대 시설물 등 굉장히 다양한 것을 똑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더 많은 사례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례들을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은 접근할 건가? 이거에 대한 문제이죠. 이거는 기차역입니다. 기차역인데 기차역에서 새로운 종류의 기차, 한 기차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대하실 겁니까? 기차 역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선로만 하나 증설할 수도 있고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냥 사용하시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시티의 어떤 서비스 하나 이럴 땐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하고 서비스만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플랫폼이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군요. 네. 지금 잘 보시면 이미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이 깔려 있고요. 스마트 산업, 소비, 이동, 교육, 행정, 환경, 기타 다른 어떤 것을 올라올 때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비즈니스 목적과 데이터셋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범용적, 수평적인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 있어야 스마트 시티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똑같은 말씀이죠.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기술 요소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판단되고 다시 피드백되는 이 과정은 핵심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 많은 걸 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간 1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이미 해왔습니다. 저희 플랫폼 기반 위에 5개 영역으로 해서 10개 이상의 사례를 이미 했고요. 지금 당장 저희한테 어떤 사례를 주셔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범용 플랫폼 위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훈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보안이라는 제목으로 김대수 우경정보기술 연구소장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경정보기술의 김대수입니다. 저희 우경정보기술에서는 영상 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내용은 딥러닝 기반의 이제 영상 분석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스마트 시티에 적용하는지는 아까 전에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요소 기술들을 그 스마트 시티에 이제 풀어내는 그런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딥러닝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인공지능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 하나의 요소 기술로서 이제 딥러닝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딥러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머신러닝 기술과 비교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던 이 머신러닝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객체 탐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그 기술적인 그 발전이 정말 더디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딥러닝 기술이 이제 활성화되어서 이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탐지를 했다면 이때는 한 그 객체 탐지율이 한 6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15년 이후에 개발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95% 또는 98% 이상의 그런 정확도가 높게 탐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주로 하고 있는 기술들이 이런 딥러닝을 이용해서 영상 객체를 탐지를 하고 그리고 이 탐지를 위해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알고리즘을 환경에 맞게 좀 변경을 하고 그런 기술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 기반 객체 탐지 기술을 이제 그 영상에다가 적용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 아이돌 그룹이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연구원에게 영상을 하나 달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해서 이제 사각형으로 이제 쳐지는 부분이 영상에서 지금 사람으로 탐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객체 탐지를 위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사람 그리고 그 자동차 또한 이제 다른 기본적인 뭐 가방 이런 것들이 기본 데이터셋으로 있게 되는데 저희 기업에서는 이런 데이터셋들을 상황에 맞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요 제품으로 내세우는 이제 시큐어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CCTV 환경에 맞는 사람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이제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객체 탐지율을 향상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집을 이제 퇴근길인데요. 이 보시면은 초록색 박스로 해서 차량에서 번호판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차장 같은데 보면은 여기 엑스코 들어오실 때도 주차장에서 이제 차량 번호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걸 기반으로 되는 게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지 그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판 영역이 어딘지를 검출하게 되는데 이 부분 보통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주차장에 보시면은 주차장에서 가시면 알겠지만 고정형으로 카메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는 차 블랙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래 차량 번호판을 이제 탐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번호판 같은 경우에 저희 데이터셋을 구축하는데 꽤 많이 애를 먹었던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뭐 차량 그리고 번호판 요 정보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신호등 정보까지도 이제 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청에서 저희가 그 교통 위반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앱으로. 그래서 그 앱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기술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이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우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단 객체 탐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신호등 번호판 차량을 잡아서 그리고 이 객체에 대한 구조 분석과 상관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딥러닝 기반의 상황 인식을 통해서 이제 이걸 들어오는 영상이 신호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선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 DIP 앞에 사거리인데요. 저기 저 보이는 검은색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 회사 대표님 차량을 일부러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그 입력을 받았을 때에 어떤 영상이나 상관없이 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정확히 객체를 탐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상황 인식 기능까지 상황 인식 기술까지 이제 발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시도 위반을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또 딥러닝 기반의 얼굴 인식 및 분석 기술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왼쪽 편에 있는 저 사진 같은 저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와 그리고 그 성별 그리고 또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복도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 이제 이 얼굴 인식과 분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영상에서 얼굴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얼굴의 이제 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마케팅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시큐어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딥러닝 기반의 객체 탐지 기술이 이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CTV 영상을 반출을 할 때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킹하는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있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서는 저희 이런 솔루션 말고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영상에서 검색을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검색을 하는 기술이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있는 이제 촬영되고 있는 CCTV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검은색 옷을 입고 바지는 흰색의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달라라고 했을 때 그걸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자동차의 분류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해서 이 차가 뭐 소나타인지 아니면은 그랜저인지 그런 차량 검색도 같이 검색하는 기능도 이제 제공하고, 그 소지품 분실을 했을 때 그런 이제 가방이나 지갑 같은 것도 영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식교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슈가 있게 되는데, 뭐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GDPR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객체 인식 기술이 기존에 있던 기술보다 이제 정확도가 확실히 한 95% 정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확실히 다른 제품들과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딥러닝 딥러닝 기술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스마트 시티에서 좀 더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수 연구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 전에 페이스북 공지를 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발표하신 분 사진과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댓글 개수가 제일 많은 댓글을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네, 바로 밑에 그걸로 봐주시면. 네, 보시면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요 게시글 말고 어떤 대표님께서 굉장히 성실하게 댓글을 달아주신 게시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대표님 분들께서도 게시물에 게시글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표하실 분은 스마트 시티 활성화를 위한 VR, AR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방현우 어반베이스 CTO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반베이스 방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대구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VR, AR 어반베이스 플랫폼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크게 이제 제안 내용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4시간 365일 모두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모두 실내 공간하고 외부 공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근데 이제 외부 공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이미 다양한 서비스들 및 이제 고도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구글 어스라든지 앞에서 보셨던 그 수많은 기업들이 외부 공간 서비스들을 만들고 계시죠. 대구도 3D 지도를 통해서 되게 고퀄러티의 그 외부 공간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혹시 대구 3D 지도에서 실내 공간 정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실내 정보 공간은 그 수집의 한계로 인해서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유저들까지도 아직은 2D 도면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부동산을 검색하실 때도 실제 이제 아파트 도면만 이미지로 보실 수가 있고, 어떤 경기장을 찾는다거나 뭐 비행기의 좌석, 기차 좌석을 확인하실 때도 다 도면 이미지만 갖고 확인을 하십니다. 이런 실내 공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하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2D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실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이용해도 보통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CAD라든지 솔리드웍스, 스케치업 같은 것들 이용해도 전문가 수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7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내 공간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반베이스는 단 몇 초 만에 그 2D 이미지만 가지고 실제 JPG나 뭐 비트맵 파일 또는 이제 CAD 파일을 가지고 3D 가상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 비저닝하고 머신러닝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실제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고 있는 네이버 도면을 실제로 저희 엔진에 올리고 그대로 3D로 블루프린트로 뽑아서 가상 공간을 만들어주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실제 이거는 국내 특허를 가지고 있고 현재 해외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560만 가구의 아파트의 그 3D 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게 되면은 약 7,00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는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1.5년 만에 전체 560만 가구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내 공간이 아파트라든지 어떤 주택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어떤 오피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거지만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실내 도면이 없어가지고 그 잠수사분들이 구조를 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2D 도면을 구해서 이렇게 3D화해서 웹에서 바로 보실 수 있게 잠수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에서 야구장을 건립할 때도 실제 2D 도면이 아니라 3D 도면으로 바로 보실 수 있게끔 2D 도면 변환 이미지를 3D로 변환해서 보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도면이 없는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을 위해서 저희는 실제로 이렇게 연필로 그리듯이 다양하게 선을 그리고 문을 그리고 창문을 그리면 바로 3D로 부를 수 있는 그 VR 플랫폼도 개발을 했습니다. 어반베이스는 이러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VR, AR을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런 3D 데이터, 공간 데이터를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제재로 인해서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실제 아파트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560만 가구의 아파트 3D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 스캐닝하고 모델링한 제품 한 8,000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현재 대구시에는 약 26만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러한 부분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1단계로 저희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이거를 실내 공간을 3D로 변환을 하고 DB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치 창출을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반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 2D 도면 3D로 변하는 아파트와 그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VR, AR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일루미나 LG전자 같은 대기업에서 많이 쓰고 계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기존에는 어반베이스만 만들 수 있었는데 이거를 기업이나 개발자들 또는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플랫폼화해서 저희가 25일 날 내일 모레 발표를 합니다. SDK와 API를 이용해서 누구나 공간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고 VR 또는 AR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플랫폼 구성도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1단계 변환한 거를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공공이라든지 기업, 스타트업들이 뭐 실내 3D 공간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뭐 소방훈련에 활용을 한다든지 보안 경비에 활용을 한다든지 커머스에 활용한다든지 또는 게임을 개발을 한다든지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개발한 거를 보여드리면 실제 대구시에 있는 지도를 저희가 비추고 거기에 특정 아파트를 선택해서 벽지나 바닥재나 다양한 가구 소품을 배치를 해보고요. 그리고 계절이나 시간에 따른 조도의 변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특정한 변화는 없이 VR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화질을 좀 더 렌더링을 높여서 고화질 렌더링의 이러한 서비스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어렵게만 느껴졌던 AR 서비스가 증강현실 서비스가 지금 저희 현실에 되게 와 닿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제 증강현실에 실제 제품을 이렇게 1대1 배치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웹이나 HMD, 세일즈 툴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가전업체에서는 이거를 이제 면적을 잰다든지 실제 이제 벽의 길이를 재는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2D를 이미지로 2D 이미지를 바로 3D로 변환하는 거를 이제 증강현실과 연동을 해서 도면 이미지를 찍으면 바로 이렇게 증강현실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분석을 이용한 저희 AI 엔진을 이용하시면 카메라에 비춘 공간이 안방인지 부엌인지 욕실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거를 바로 증강현실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축가분들이나 실제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도면 이미지가 올라왔을 때 그거를 바로 변환하시고 그걸 책상 위에서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부지가 넉넉하시면은 그거를 부지에다가 놓고 굳이 헤드마운트 셋을 쓰지 않으셔도 실제 면적에서 그 공간을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VR 기술이 아니라 AR 기술입니다. 저희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도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봅슬레이를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모 개발자가 이렇게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게임도 FPS 게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몰 같은 곳에서도 이제 TV를 보시면서 물건을 사실 때 지금처럼 그 쇼호스트의 말만 믿고 사시는 게 아니라 실제 TV를 보시고 그걸 증강현실로 거실이라든지 방에 놓으시고 바로 확인하시면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드리는 거는 에코시스템, 즉 생태계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에코는 메아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제공해드리는 플랫폼이 아니라 저희는 시민들이 참여하시고 기업이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벤처가 참여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 플랫폼에 녹여서 다시 대구 스마트시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만들려고 만들고 제안을 드리고자 여기에 제가 섰습니다. 좀 많이 떨려서 좀 버벅거렸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박여운 CTO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구의 미래 스마트 워킹이라는 주제로 장동익 피플스 그룹 상인 고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동익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워낙에 급속하게 발전해서 별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없이도 이 스마트폰만으로 스마트 워킹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발표 순서는 왜 스마트 워킹인가, 그리고 대구시 스마트 워킹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스마트 워킹의 대상은 어디고 그 대상들에 대한 전략은 각각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기업들은 정말 세계 2위라는 창피한 그런 근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회의, 엄청난 분량의 보고서 작성, 그리고 수많은 그 해외, 국내 여행들로 인해서 정말 그 필요한 성과를 내질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성 엄청 떨어지고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에 엄청 시달리게 되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걸 얻을 수가 없었죠. 생산성 크게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PC보다 훨씬 똘똘해졌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순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디바이스로든 스마트 워킹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 워킹을 하면 결국 일하는 방식의 혁명을 이뤄낼 수 있고요. 결국은 생산성이 올라가고 진정한 의미의 워라밸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기업 가치 올라가고 결국은 사람의 행복과 도시 발전을 얻어낼 수 있게 되죠. 스마트 워킹은 바로 이 모든 성과의 시작점입니다. 스마트 워킹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고 이제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함으로써 대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전 대구 시민의 스마트 워킹은 이동을 줄여줌으로써 교통 체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선 그 객체는 결국은 개인입니다. 개인들의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정말 시니어들 100만 원짜리를 3만 원짜리로 쓰고 있는 핸드폰을 쓰고 있는 그러한 시민들 손안에 스마트 시티 없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역시 대구시와 예하 조직입니다. 그분들에게 대한 그 변화관리 교육과 스마트 워킹에 대한 내부 전문가들 양성해주고 그리고 시니어들을 포함한 대구 시민들에 대한 변화관리와 교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업들을 정말 스마트 워킹함으로써 생산성을 올리고 일하는 방식의 혁명을 통해서 워라밸을 얻도록 하는 그 과정 세 가지 과정이 중요한데요. 두 가지 전략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전문 강사와 코치 양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스마트 워킹에 관련된 한 이 강사나 전문 강사나 이 코치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가 이 라이브 협업과 교육을 위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입니다. 첫 번째 이 전문 강사 또 코치 양성입니다. 사실 그 스마트폰 앱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10여 가지의 앱들만 잘 활용한다면 개인뿐 아니라 조직에서의 그 스마트 워킹 조직 문화가 깊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뿐 아니라 조직과 기업에서도 이러한 그 시작 초기 단계에서는 무료 앱들만 활용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첫째, 대구시와 예하 조직들 첫 번째 해야 될 게 결국은 변화 관리입니다. 자기들의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스마트 워킹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다음은 역시 기업인데요.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특강 그리고 역시 그 기업들이 스마트 워킹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 강사들과 전문 강사들과 코치들을 양성해 줘야 됩니다. 좀 방향이 좀 다르죠. 세 번째 일반 시민들을 계몽할 수 있는 전문 강사들과 코치들을 양성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특수한 것은 이와 같은 그 스마트 워킹을 위한 전문 강사들과 코치 양성하는 데에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타 프로젝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비해서도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높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과정 우리 실제로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SNS가 사용되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도 동영상 회의라든지 또는 그 원격 교육이라든지 웨비나 등을 통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들을 구축해 놓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러한 시스템들이 배우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활용하기도 어렵고요. 또한 경제성도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이제 정말로 사용하기 쉽고 또 접근이 용이하고 모든 SNS를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몰입도를 높여주면서 경제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헤든브릿지의 모이와 모이 플러스입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이런 제품이 있는지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모이와 모이 플러스는 2017년도에 한국 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 워킹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헤든브릿지와 이 정보화진흥원이 함께 공동 제작한 솔루션인데 2018년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이라는 것은 개인이 각 SNS를 활용해서 지인들을 초청하고 각종 클라우드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10명까지 동시에 동영상 회의를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 모이 플러스인데요. 모이 플러스는 기업에서 회의나 세미나 또는 교육 등을 위해서 협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 유료 솔루션입니다. 이 모이 플러스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모이 미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 캐스트가 있습니다. 모이 미팅은 회의나 또는 세미나, 교육 등 대내외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모이 캐스트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시민이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거나 또는 교육하거나 세미나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의 플러스의 큰 장점은 두 가지로 될 수가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1000명이라는 대단한 그 대상자들을 동시에 지원하면서도 그 고품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조금 이따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자기가 집에서 동영상의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뒷부분이 까맣게 지워지는 그런 가상 형식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회의의 몰입도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스마트 워킹 두 가지를 활용해서 스마트 워킹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데 이 동영상을 꼭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요거죠, 가상현실.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제 그 활용 효과를 보시면 정말 그야말로 앞으로 손안의 스마트폰들을 정말 시니어들이 잘 활용함으로 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니어들의 경험들을 활용해서 책 글쓰기와 같은 활동들이 더 커짐으로 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도시 교통 체증 현황이 완화됨으로 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 예하 조직 또 모든 기업들이 정말 이제 미국의 50%밖에 안 되는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 해서 진정한 의미의 워라밸을 시연함으로써 전 대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장동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시티 고령 인구를 위한 정밀의료 건강관리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강봉근 대구 경북 첨단의료진흥재단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 첨단의료진흥재단의 강봉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시티 고령 인구를 위한 빅데이터 정밀의료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구가 슬로건으로 메디시티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할 거고요. 대구광역시 헬스케어가 그 메디시티답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건강요양기관 수가 그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다 합쳐서 한 5,000개 정도 되고요. 대구시 인구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한 병원당 한 500명 정도만 이제 커버를 해주면 이런 대구 시티 스마트 시티가 되었을 때 인구를 위한 정밀의료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은 고령 인구에 대해서만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각 병원당 100명 정도만 관리를 해줘도 빅데이터 기반 이제 정밀 의료가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고령자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정도 되면은 1,000만 명 단위로 증가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 구성비도 지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령 인구에 대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령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지출 비용을 보게 되면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가 2017년도에 27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그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시스템을 적용해서 예방의료라든지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그 조 단위로 이제 전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에 이제 타겟으로 만성 질환에서 고혈압, 관절염 이런 치매 뭐 이런 것들 쪽으로 집중해서 예방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유전자, 생활 기록 데이터들, 그다음에 병원 1차 병원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했을 때 문진 기록이라든지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빅데이터화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이 자기의 유전자 정보를 아는 것 알고 그 정보에 따른 이제 생활 습관들을 그 유전자에 맞는 생활 습관들을 추천했을 때 그것이 이제 정밀 의료 관리가 되고 그 건강에 증진된다는 이제 학문적 결과들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이 그 분들이 그 심각한 병들이 발생했을 때 빨리 3, 4차 병원으로 이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예방 위주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현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해석은 아니지만 만성 질환에 대해서 지난해 말에 1차로 그 케어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2차로 지금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것들을 1차 병 의원들에서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제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지출들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시스템에 이렇게 지정되는 지역들이 이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관리 시스템의 이게 구조는 이렇고요. 스마트 시티의 고령자분들이 이제 일선 보건소를 방문해서 이제 유전자 데이터라든지 의무기록 데이터들을 이제 그를 주기적 방문으로 보고를 주시면 그것을 이제 각 빅데이터화해서 통합 빅데이터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 기반에서 분석을 해서 의원 보건소로 이제 돌려줘서 이제 스마트 시티 고령자들이 예방 정밀 의료라든지 건강 수면 연장, 진료비 절감 등의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유효성이 발생을 하면 건강보험 이제 사업자들로부터 그 이제 절감되는 비용들을 각각의 이제 이 시스템에 돌아가는 그 수혜자들한테 이제 그 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메디시티 대구랑 고령자 대구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세부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해놓은 지금 개념도인데요. 고령자분들이 이제 트래커 같은 거를 측정을 하면 그 생활 기록 데이터들은 생활 기록 데이터 로그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 되고요. 의원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최초 방문 시 유전자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주시면 그거를 지놈 분석 쪽에서 분석을 해서 지놈 데이터 센터로 만들게 되고 병원에서 문진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통합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여기서 이제 분석한 것들은 비시피가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헬스케어 같은 전문기관이라든지 연구자 육성이라든지 산업 육성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연결을 하고 이거 스마트 구성원들한테 이제 그 예방 의료를 돌려주기 위해서 의원 보건소의 이 1차 병원 의료인들에게도 전달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크게 집중하고 있는 각 그 유전자 데이터, 생활 기록 데이터, 의료 정보 데이터에서 집중하고 있는 병원 각 그 병 분석 방법이라든지 타겟 병들을 지금 여기 리스트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게서 기도적 효과는 일단 여기 시뮬레이션에서 보면 당뇨병만 스마트 헬스케어를 도입했을 때 4.5조 단위의 4.5조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빅데이터 기반 건강 관리 시스템이 이제 대구 스마트 시티에 구축이 되면 이런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구축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녹십자 자회사인 녹십자 지놈이라든지 경북 IT 융합센터와 여기 4층에 있는 키스티와도 같이 이제 계획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강동근 연구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구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 및 해외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최원희 어반테크 얼라이언스 총괄 PM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 및 해외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된 어반테크 얼라이언스의 최원희 대표입니다. 먼저 앞서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선배님들 정말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는 대구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고 그리고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어반테크 얼라이언스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현재 자료는 다 그 책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왜 어반테크 대구시가 가야 될 스마트시티의 방향성과 왜 어반테크가 뭘 해야 되는지, 왜 어반테크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드라마를 보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주요 특징 중 하나가 김서영이라는 코디네이터 한 명 나오고 거기에 이제 예서라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서울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1등이라는 추구 아래에서 되게 정형화되고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새롭게 느낀 게 그 대구 도시는 되게 지금 사춘기의 소년과 같은 되게 순수함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갈팡질팡하고 있고 그 성장기까지 아무런 코치나 지도 없이 컸기 때문에 난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도시 자체는 대개성을 가지고 있고 시민의 성숙도라든지 아니 문화라든지 사회적 문화, 산업 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획일화된 문화에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그런 도시의 요소별 개성들을 하나하나 살려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개성 넘치는 도시의 요소별 특성을 잘 진단하여 자체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대구 스마트시티 추진 배경 및 목적, 기한사업 전략 및 목표, 기한사업 세부 내역, 기한사업 소요 예산, 기대 효과 순을 발표를 하고요. 대구는 주요 인프라 그리고 안전 분야, 도시행정 분야, 도시정보 시스템, 교통 분야, 인프라라든지 자가만 구축 운영이라든지 국내 최대 ICT 기술자수라든지 국내 최초의 소프트웨어 융합센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산업 클러스터, 마이크로 그리드 환경,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단지, 첨단 원료 복합단지 등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량도 있고요. 그런데 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엣지 있는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선택해서 그게 맞춰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 그리고 해외 수출 투자 연계를 통해서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되고 기업이 성장하는 신산업의 이제 장을 제공하고요. 거기서 이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구축 및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어반테크 얼라이언스여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저희가 시드랩과 이제 SK랩서, 썬벤처스 그리고 레드코어 벤처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스마트 시티 정책이나 리빙랩 그리고 자체 생태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드코어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LA 시장 VC로 설립한 투자 및 컴퍼니 빌드 전문 기업이고요. 그리고 SK랩스 같은 경우에는 인큐베이터나 엑셀레이터나 전략 수립의 전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세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원타임 프로세스라고 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 제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발표하고 가는 장소마다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추세로 시민 참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활용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자라는 게 보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 시티를 모르는 환경에서 시민들이 과연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민들이 스마트 시티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자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 참여 커뮤니티 시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게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주인의식이라는 권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교육이랑 거기서 아이디어랑 기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BME 수출 전략이랑 컨설팅, 그 시드 투자, 스케일업, 그리고 해외 진출까지 원타임 프로세스로 저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본 글로벌이라고 해서, 글로벌이라든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컨소시엄 구성 목표 자체가 대구에 대한 스마트 시티 플랫폼 구축,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도 있지만, 이 플랫폼을 잘 키워서 해외로 진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로 해서 구성이 되었고요. 그게 대해서 이제 법률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 재무관리라든지 전문성을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디어 발굴 및 개념학, 프로토타입 개념 구현, 제품 서비스 개발 및 실적 확산 및 활성화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뒤에 단계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컨소시엄 구성과 대구 스마트 시티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창업 환경에서는 이제 설립 및 창업 초기 관련부터 교육식을 시스템화하고 해외 진출 프로그램 자체를 목표로 이제 시스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상품, 서비스 수출을 통한 스케일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 전문 분야 그리고 연간 양질의 해외 기업을 대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여기 적었는데, 어반테크 얼라이언스는 대구가 단순한 스마트 시티 구축이 아닌 대구 타 지역이 따라할 수 없는 대구만의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고 개성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서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만은 대구가 앞서갈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현희 대표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라는 제목으로 전진영 더 IMC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IMC의 이번 컨퍼런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전진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눈이 잘 안 보여서 뒤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잠시 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스마트 시티랑 관련된 저희가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구축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저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를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구축했던 서비스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톰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처리 솔루션이고요.
주로 텍스트로 된 그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시각화까지 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구자들이 보통 사용하는 서비스로 저희가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텍스톰은 그 텍스트를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쪽이 전문이고, 그리고 연구자들을 위해서 조금 그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텍스트 정제된 결과가 굉장히 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텍스톰이라는 그 분석부터 정제까지 들어가는 엔진을 다른 그 스마트 시티를 관련된 구축 서비스에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텍스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구자들을 위해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래서 회원 수라던가 그다음에 활용 논문 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구 쪽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텍스토미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케팅 쪽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이고요. 특징으로는 저희가 그 앞서 보여드렸던 텍스톰 같은 서비스를 따로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도 자동화된 서비스로 마지막에 있는 시각화 정보를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통합을 해서 이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자동화된 시각화 서비스로 바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현재는 삼성물산에서 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저희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한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자동화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시각화가 또 자연스럽게 된다는 요 두 점을 나머지 그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스마트 시티랑 관련된 구축 서비스에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두 가지 서비스 중에 첫 번째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소방 안전 예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방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예측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방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소방본부, 그다음에 국민안전처 등 관련 데이터를 모두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나누어서 저희가 정제하고 그거를 다시 시각화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각화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맵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인지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위치 정보를 일일이 심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특징으로 보자면 우선은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저희가 상관성을 분석을 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잠재 그 위험을 예측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보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그러니까는 그 소방 안전이라는 키워드로 그 취약할 수 있는 각종 지역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도출을 해서 이 서비스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 또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소방 안전과 관련해서 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 장비라던가 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소방 안전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연관해서 세 번째로는 그 만약에 소방관처에서 상부에 그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고를 드리면서 이런 인력이나 이런 장비들은 이쪽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보고를 해야 할 때 저희가 그런 기반 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는요, 공공 데이터와 기계 학습을 기반으로 한 교통 위험 예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랑 관련된 그 안전 관련 예보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교통사고랑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역시나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이 교통사고의 발생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위험 징후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징으로는 일단은 교통사고의 위험 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지역에 미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시기별 그리고 지역별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서 보여준다는 점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는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로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도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그 도로와 관련된 정보를 좀 더 딥하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신호 대기 시간이라던가 교통사고의 위험을 좀 더 개선을 시키고 그리고 대구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그 교통정보 기초조사를 만약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예산의 그 규모를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전진영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